1박당 금액을 올리겠죠. 네. 이해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배수가 3배수에서 6배수, 진짜 최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이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바쁘세요? 아닙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 동생이 3,3M2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더 잘 될 거예요, 3,3M2는. 지금 3,3M2 공급 포화 아니냐, 레드오션 아니냐 많이 말씀들 하시고 3,3M2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2025년도에 3,3M2 창업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5년의 3,3M2 창업 전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저번에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매물들을 삭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삭제 조치가 도대체 왜 3,3M2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 불법과 합법의 비율을 그냥 대략 따져보면 한 50%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관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뭐 특별한 국가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지금은 살짝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냐면 이 정도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일 거냐면 25년도 10월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에서 내년 10월부터 불법 숙소들에 대해서 강제로 삭제 조치를 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과수요가 나타나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수요가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은 3,3M2 예약할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있겠지. 외국인들의 모든 사람 중에 뭐 한 5%? 3% 정도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어디서 알고 3,3M2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외국인들이 합법 에어비앤비에 대한 공급을 싹 다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과수요에 있는 외국인 수요가 지금 있는 합법 에어비앤비들에 다 들어가가지고 내국인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려고 해도 위험으로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다 차버려 있으니까. 그럼 내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나 위홈으로 안 되니까. 위홈도 에어비앤비 달력이 열려 있어야 위홈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3투로 갈 수밖에 없어요. 3,3M2, 리브애니웨어 같은 단기 임대 시장을 노린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좀 다른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텔이나 모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는 제쳐두고 3,3M2로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의 예약률이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박당 금액을 올리겠죠. 네. 예약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서울로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3박 4일 예약을 하겠죠? 3일 예약을 했어요? 그 금액이 3,3M2 일주일 금액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3,3M2를 일주일 빌려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1박이 10만 원이에요. 3명이 4명이 올라오는데 그럼 3일만 빌려도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3M2 숙소들 30만 원 하는데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3,3M2 빌려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놀고 가지 굳이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입퇴실 시간 다 지켜야 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 넉넉하게 빌려서 그러면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도 자유롭고 하잖아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에어비앤비 불법 매물이 삭제 조치가 되면서 분명히 과수요 시장이 열릴 거고 그럼 그 과수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다 먹을 거고 그리고 내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3,3M2로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에어비앤비의 삭제 조치로 인해서 3,3M2가 낙수 효과를 받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3,3M2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이냐 내년 따라서 3,3M2도 예약률이 올라갈 거예요. 3,3M2 예약률 올라갔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세를 올리겠죠? 그럼 주세를 올리면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왜 예약률이 올라가요? 인식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아 그거 안전한 거야 라고 인식이 개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
나가고 인식이 개선된다는 건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도 수익을 얻으러 뛰어드는 시장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러 뛰어드는 시장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권리금은 안전함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실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긴 해요. 보통 월 수익에 곱하기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배수로 생기긴 하거든요. 단기임대 시장이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배수가 3배수에서 6배수, 진짜 최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거기가 월 수익이 60만 원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7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신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질 거라서 내년 지나서 내후년 한 26년도쯤 가면은 시장 대부분이 33M2 단기임대 부업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권리금이 형성이 되고 권리금이 되게 시장에 당연히 존재하는 느낌으로 가게 될 거다. 지금 에어비앤비처럼 그 시장으로 이제 갈 겁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 33M2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33M2 어플의 연간 거래액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33M2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33M2 거래액이 제가 알기로 26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도 아직 하반기가 안 나왔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얼마냐면 이미 300억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1000억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더라. 그러니까 33M2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33M2를 활용해서 예약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자만 늘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출이 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매출이 느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수요 늘은 건 맞는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서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유를 가져왔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는 항상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시장은 돌고 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33M2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레드오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래프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래 맞아, 근데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 이 논리죠. 지금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정도 시점 이후로는 과공급 상태야, 이 이후로는 레드오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이제 접하시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거래액이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초에 공급이 여기 있었다 쳐볼게요. 그럼 수요가 더 많죠? 잘 되겠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점점 더 공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공급이 수요를 뚫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느끼기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근데 이 현재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 공급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을 빼겠죠. 그만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길게 봤을 때 수요가 쭉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부업들이랑 똑같네요. 다른 부업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고요. 과일 위탁 판매도 똑같고 33M도 똑같고 에어비앤비도 똑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호황기가 오고 버티는 단계가 오고 호황기가 오고 버티는 단계가 오고 그렇더라. 원래 그런 게 시장이더라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이런 그래프로 갈 것이냐는 거죠. 33M2 전체 상업 시장은 이런 그래프로 갈 수 있지만,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지역도 있을 수 있을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일정한, 이런 데도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뭐 강남, 홍대 이런 데들은 여기이겠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특정한 어떤 지역은 여기에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2025년도에 33M2 창업을 해도 과연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하든 언제 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지역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창업을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8개월 전이죠. 4월 달에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2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농수산물 위탁 판매가 한 4년 전부터 레드오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저는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돼서 2억 6천이라는 매출을 낼 수 있었을까? 그냥 이건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레드오션이었다가 또 언젠가는 블루오션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 규제가 되다 보니까 33M2로 수요가 늘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서 권리금 형성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M2 거래액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거래액이 늘어난다는 건 33M2 이용 대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것 역시 권리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드린 게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적다가도 공급이 많아지고 많다가도 또 적어지고 하면서 흘러가는 게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이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33M2 전체 시장 이렇게 가겠지만 국지적으로 보고 강남, 홍대, 잠실, 제기동 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가 모두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까지 넓혀가지고 요런 시장인 데를 찾아가지고 뭘 해라, 선점을 해라. 그럼 뭐 생긴다? 권리금 생긴다. 왜? 거래액도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시장을 잘 찾아서 창업을 하시면 내가 원로 수익을 따박따박 얻다가도 내가 나중에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나가고 싶을 때 권리금도 받아가지고 매각하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2025년도 레드오션이니 뭐니 너무 그런 컨텐츠 많이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요런 지역을 찾아내는 건 결국에 무슨 기반이어야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감으로 여기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찾으셔가지고 좋은 지역 선점하셔서 여러분들이 월 수익도 따박따박 얻다가 나중에 권리금으로도 매각하고 넘어오시는, 그래서 또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